민주당이 다 해먹어라. 진짜 민주당이 다 해먹어라.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 재앙 시대가 열렸다. 우리 국민들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이 민주당 애들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최강욱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최강욱이 이랬죠.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겠다.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최강욱은 제가 보기에는 저승사자의 똘마니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을 가지고 최강욱이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으르고 겁박을 하고 있는데, 이 최강욱이란 사람이 이 대법원장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재판은 그만하라고, 나 가야 된다고 이러는 최강욱인데, 바로 이런 최강욱이 같은 똘마니들이 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 완전히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부산에 의해서 대단하더라고. 아파트에 있는 차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너무너무 제가 놀랬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대전 충청에 계시는 분들 피해 없으신지, 그리고 빨리빨리 그 피해 복구되도록 너무 걱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충청도 어떻게 이 정부에서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행정수도로 옮기네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폭탄이 터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라는 거는 안전하게 만드는 게 1차적인 의무인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물폭탄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을 투기판에다가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옮기네 마네 하니까, 또 청와대도 국회도 옮기네 하니까 여의도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회 그 땅이 완전히 금싸라기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미 있으니까 국회에 옮기게 되면은 거기가 완전히 금싸라기가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S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여의도, 서여의도 이게 떠나서 아주 여의도가 투기판이 되는 겁니다. 목동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대차 이 3법이 다 통과되는데,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데 18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20분도 안 돼가지고 지들이 통과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13분인가? 이건 뭡니까? 우리 국민이 176석 다 합해갖고 180에서 5호 세력 90석 10석까지 해서 거의 190석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선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걸 밝히고 이걸 다 떠나기 앞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했어야 되는 선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한 선거라고도 보는데, 이게 사전투표에서 뭔가 야로가 있었을 가능성, 저는 그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제 눈으로 이걸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쟤네들처럼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럴 수 없으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모든 거를 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자세는 문제가 있다. 일단 여러분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확 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확 돌아가지고 정말 대구라든가 이 TK 이쪽에서도 이 노인표들이 굉장히 많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교조, 민노총, 시민단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세뇌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하고의 대화라든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말하자면 세상을 사는 경험, 이거를 공유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대로 공화당이면 그 집은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대대로 민주당이면 민주당입니다. 바뀌고 하는 이른바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우리 보수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 보수의 철학을 우리 집안에서라도 보여줬느냐. 참 이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확실한 보수인데 우리 아들이 대깨문이에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그동안에 제사 지내면은 한쪽은 문재인이 마음대로 해, 이쪽은 문재인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 이래갖고 숫자를 던지면서 파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때 제대로 못했다. 어리버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잡았을 때 그때 노무현이 이런 말 했죠. 대못을 받겠다고. 이제 얘네들은 대못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빗장을 질러서 아예 그 문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부동산 3대 악법입니다. 세금 폭탄에 의해서 부동산 악법.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깨진 유리창으로 만드는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뉴욕이 아주 용이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뉴욕을 갔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지금은 말짱한 아파트도 있고, 지금은 아주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아주 핫플이 돼버린 브루클린 같은데, 그리고 뉴욕의 한복판, 이런 데 가더라도요, 그냥 유리창이 깨진 폐허가 된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3대 악법 같은 걸 뉴욕에서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값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쳐줘야 하더라도 내가 뭘 고쳐줘. 네가 이 집에서 못 산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는 게 낫지. 이러니까 막 그 불량배들이 와서 유리창을 막 깨고 그래도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깨지고 저 집도 깨지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한 번 있으면은 다 깨진 유리창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집주인들이 그냥 집을 이렇게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집이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세입자가 10몇 년 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집에다가 여러분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폐허를 만들고서 보험금을 타먹었어요. 왜? 그 집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집주인들은요, 제가 전에 어떤 만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죠. 20살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호호 할머니가 돼도 안 나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유언으로 자식이 들어와서 살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이런 만화, 4쪽짜리 만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요, 새 집 아파트를 구하려고 막 이러면 부고가 난 아파트를 이렇게 메모를 해갖고 부동산 리얼리스트에다가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저께 오늘 아까 성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성리모님이 글을, 아이고 정석진님께서 우리 아들은 정의당 찍었어요, 이런 경우 많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아주 곱게 강남 퀴즈로 키워가지고 또 좋은 집에 결혼도 하고 또 자기도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말 뒷목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졸속 악법, 정석진님 말씀대로 우리 아들은 정의당 찍었는데 정의당 찍은 따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잘한다고 이런 많고요. 근데 어저께 성리모님께서 이 말하자면은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말하자면은 집이 다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은 팔짱을 끼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슬럼가가 돼버리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무슨 집을 관리합니까? 응? 빨리 저 인간들 나갔으면 좋겠는데 집값은 올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어떠냐면 이렇게 싼 집에서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파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파리에 이제 여러 번 갔을 때 보면은 너무나 싼 집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부터
이 그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사게 돼갖고 물가에 비해서 너무나 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요, 좋은 직장이 있어도 가지를 않아요. 성리모님이 올려주신 대로. 그냥 이 싼 집에서 내가 사는 게 낫지, 딴 데 갖고 새로운 집을 얻으면 집세가 한 3배, 4배나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20만 원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기 에트라타, 이런 데 가면은 집세가 100만 원인데 월급이 150만 원을 준다. 지금 나 월급 50만 원 받거든? 그렇지만 20만 원 집세 내고 30만 원 받는 게 낫지. 저 에트라타 가갖고 150만 원에다가 집세 100만 원, 120만 원. 이거보다는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사회 전체가 여러분 블랙홀에 빠지고, 즉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다 해먹어라. 이게 이제 김도읍 의원이 성리모님이 올려주셨네요. 이게 우리가 라이브의 재미입니다. 행복하자님이 부의 인문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새 이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거는 뭐냐, 부자가 되려면은 보수의 가치, 보수의 길을 걸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 보수주의자로서 외로운 싸움을 벌린 거예요. 근데 하이에크가 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이겼다, 나의 논리가 이겼다, 보수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이에크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하이에크가 눈을 번쩍 뜨고 관에서 관짝 뜨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도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 30평대 아파트로 가면은 조선일보의 구독자들이, 새로 들어온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한겨레 신문을 읽었는데 딱 30평대 아파트를 입문을 하는 순간, 내가 한겨레 읽을 수는 없지, 이제부터 나는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이 30평대에서 40평, 그 다음엔 50평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오피스텔에도 하나 남겨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더러운 일입니까? 이게 탐욕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불의의 길입니까? 아니죠.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에서 마련된 밝힌 사유재산의 자유 권리 책임입니다. 근데 저것들은 김수현이처럼 남들은 집 못 갖게 하고 그래야지 좌빨 정권 찍으니까, 그 대신에 내 집 앞에는 김수현역이라는 걸 쫙 만들어서 초역세권. 네, 앞으로 이제 그 앞에서 재건축까지 하고 있으면은 김수현이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19억 5천이 됐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억이 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축까지 되면은요, 제초한 환수금, 그거 해당도 안 되고, 그거 하게 되면은 김수현이는 30억 내지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집 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끝났어요. 이게 더러운 짓입니다. 이게 치사한 놈이고, 이게 완전히 불의의, 말하자면은 길인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사겠다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자본주의가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도, 공산주의가 2번이나 망해 처먹은 동안에도 자본주의가 왜 꿋꿋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성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유 본능에 대해서 적절하게 불을 떼주고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 본성에 가장 맞는 체제예요. 맞는 옷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망해 먹었는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고 나서는 저 인간들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여러분 밝은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정의당 찍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래, 나는 이 집
그 네가 좋아하는 뭐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해 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아예 뒷목 잡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벤틀리님께서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교육을 지금 특목고 이런 거 다 없습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는 superiority. 남보다 단어 한 개를 더 한 개라도 더 외워가지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이게 교육의 수월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시험으로 모든 걸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보시면 동부하고 서부가 있는데요. 이 동부에는요 부잣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동부 쪽에 있는 엄마들이 말하자면은 직업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스쿨버스 타면서 막 1시간 뺑뺑이 도는 것보다 내가 10분 만에 학교 딱 데려다 준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하키맘, 사커맘 이렇게 해서 학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는 부잣집 애들이 가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서부의 스탠포드라든가 UCLA 이런 데는 그냥 시험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가난한 집 애들도 들어가는 데가 UCLA, 스탠포드 이런 거예요.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다음 정부가 들어가면 학종이고 뭐고 이렇게 소설 쓰시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들 소설 쓰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시험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그 대신에 이 공정한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누구도 말 못하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재밖에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인재 풀을 만들어서 조민희 같은 애가 의대 의전원 나와가지고 칼 잡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